지난 여름 블레이드 소개에게 영상 말미에 잠깐 등장했었던 이 바로 바이크 이 뒷모습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신 그 캐릭터 남건호 5번째 신규 전직 어설트입니다. 어설트는 일러스트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기계로 개조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이보그입니다. 이 어설트는 과거 지젤 박사 세력과의 결전에서 패배해서 그 실험체로 전락하고 버려지게 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작들이 어설트로서 운명을 다시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의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역시 디렉터님을 만나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래요, 덤퍼로운과 디렉터 노트를 통해서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시너지 삭제입니다. 시너지 삭제에 대한 내용,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시너지 딜러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저보다는 디렉터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죠. 디렉터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 덤파의 미래, 그 목차만 말씀드렸습니다. 레이드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입장 제로 체크 정도, 요 정도만 완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일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신규 남건호 오전제 어설트 신규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 리뉴얼부터 해서 3렙 만렙 확장, 3월 만렙 확장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일까요? 5월, 7월, 9월까지 쭉 있습니다. 21년도인데 22년의 절반 이상의 계획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계속.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이 물음표 안에 MDNF 덤파 모바일 요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도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 끝에 뭐가 좀 보이네요. 많이 궁금해지는데 더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미를 위한 띵을 만나보기 위해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띵하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제주에서 방금 만나고 오셨는데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던전앤 파이터 디렉터 윤명진입니다. 네,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페스티벌에 발표를 하러 나온 건 이제 5년 만인데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모든 분들께 좀 만족스러운 업데이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어제는 전혀 안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 떠시면서 긴장감을 못 감추시네요. 엄청 긴장되네요. 그런데 바로 얘기할 게 만회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거부터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살 많이 빠졌네 이런 얘기하면서 우려를 좀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또 그때 뭐 좀 살을 약간 잃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한 거는 알겠는데 만렙 확장 업데이트 날짜가 네. 3월이 딱 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얘기가 좀 묻더라고요. 네. 이번에 만렙박장이 이제 3월 17일 업데이트로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건 당연히 뭐 저희도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당겨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는데, 네. 근데 워낙 변화가 좀 큰 업데이트이기도 하고 업데이트 양이 정말 좀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으로 한 번에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시일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신에 이 겨울 시즌 동안 즐겁게 게임하실 수 있도록 또 1, 2월에 업데이트 이벤트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차근차근 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담을 내용이 많았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해주셨고 구조적인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오늘 그 업데이트 발표에 대한 그 약간의 예고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내용을 좀 발표 내용을 듣다 보면 왜 그랬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가 각 던전에 대해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확장, 던전 플레이
그 구성이 좀 크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선 이번 그 만렙악장은 크게 8개의 일반 던전이랑 그리고 2개의 상급 던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네. 뭐 시나리오 던전도 있고요. 근데 기존이랑 구성 차이가 좀 이렇게 크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방향성은 이 성장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그리고 성장 과정에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방향인지 약간 더 궁금해지는군요. 네, 현재 이 던전 앤 파이터의 레벨업 과정의 핵심은 그 시나리오 던전에 있거든요. 예.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던전을 플레이하면서 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전투를 해나가면서 이 레벨을 쌓아 나가는 곳이죠. 네. 근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무 쉽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묘한데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예.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즌제로 게임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1년 반에서 2년에 한 번,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만렙악장을 진행을 하고 1년에 한 번 레이드 추가라는 이제 큰 틀을 통해서 게임의 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시즌제이다 보니까 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난이도인 거고요. 예. 현재 이 시나리오 던전은 딱히 난이도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나리오의 흐름에 따라서 간단한 전투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시즌제가 여기서 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만렙 확장이 돼서 이 새로운 던전들이 나오는 시점에 모험가 분들의 이 스펙에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레어랑 유니크를 적당하게 섞어서 막 100레벨을 달성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제 모든 파밍을 끝내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할 거 없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명성치를 기준으로 말을 해본다면 한 100레벨 기준으로 명성치 뭐 5천에서 한 2만 정도 아무 장비도 안 차고 있으면 3천을 막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큼 이 명성치가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예. 당연히 새로운 던전에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액션 쾌감 던전의 파이터인데.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어렵게 만들면 막 만렙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뭐 황궁이나 기갱 막 올라가고 계신 분들은 클리어가 불가능하니까 만렙 확장 한 의미가 없고.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만들면 졸업이나 졸업 부근에 계신 분들은 그냥 레벨업하면서 그냥 퀘스트 읽으면서 피로도 그냥 죽이는 그런 재미없는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또 해보겠다고 네. 예전에 90레벨 그 마계 업데이트 할 때 시나리오 던전의 난이도를 높여본 적이 있었는데, 아,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야 되냐, 네, 그런 불만이 많으셔서 결국 좀 나중에 좀 하향을 하게 됐거든요. 예. 난이도 한 개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불가능한 미션을 어떻게든 좀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시나리오 던전의 난이도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난도를 시나리오 던전에 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네. 예. 이 사실 구조는 뭐 특별할 거 없이 좀 단순하고요. 예. 그러니까 높은 난이도를 선택하면 추가 경험치랑 추가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경험치보다는 보상 쪽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보상이요. 네. 가장 높은 난이도만을 선택해서 클리어해 나가신 분들은 또 낮은 난이도로 클리어해 나가신 분들보다 좀 어느 정도 만렙도 좀 빠르게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파밍 속도는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참고로 이 시나리오 던전에 선택할 수 있는 최저 난이도는 노말이고 네, 최고 난이도는 킹으로 만들어질 건데 노말 난이도는 100레벨 막 달성하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일 거고요. 예. 그리고 킹 난이도는 현재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오진마 졸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험가 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원활하게 클리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난도 차이가 꽤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채팅창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5에 5.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구나라고 네.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거든요. 파밍 속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던전에서 파밍을 우리가 했었나요? 네, 이게 또 이제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 저희가 이 만렙 찍고 시작하는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렙까지는 레벨업이 주 목적이고 만렙 달성하면서 파밍이 시작되는 그런 게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성장 과정의 의미가 너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렙을 찍는 과정이 모험가분들이 아라드의 이 세계를 탐험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즐거운 과정이 아니고 네. 그냥 빨리
빨리 만렙 찍고 파밍하러 가기 위한 그냥 과정이 돼버린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뭐 누구든 몇 주 플레이하면 뭐 다 만렙 달성할 수 있고 뭐 레벨보다는 아이템이 훨씬 중요한 구조니까요. 이게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모험가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한 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뭐 만렙까지 뭐 엄청난 속도로 막 정신없이 성장하면서 왔는데 만렙 딱 찍고 나니까 성장은 그냥 멈추고 몇몇 개로 지정되어 있는 파밍 던전을 끝도 없이 돌아야 되는 구조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하고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거를 이번에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밍이 진행이 되도록 해서 성장 과정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 화두만의 이제 반응, 채팅창의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워졌어요. 알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더더욱 이 다음 내용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그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시나리오 던전도 그렇긴 한데 던전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히어로즈 난이도 부활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PC 던파로 돌아오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네. 그동안 이제 몇몇 캐릭터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이 파티 플레이를 강요하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가이드나 스쿼드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네. 이 기본적으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던전을 파티로 가는 것이랑 파티로 가야 되는 던전을 혼자서 갈 수 있는 모드가 있는 건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게다가 저희 지금 게임 이 구조상 버퍼의 유무가 밸런스를 너무 이제 크게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이고, 예,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난이도를 가진 파티 플레이 던전을 만든다는 거는 반드시 여기는 버퍼가 한 명이 들어올 거야라고 가정을 하고 밸런스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강제되는 부분이 네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버퍼가 없으면 클리어할 수가 없는 던전 밸런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버퍼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렙확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콘텐츠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네. 콘텐츠를 나중에 클리어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 콘텐츠에 나오는 보상 필요한데, 네. 네, 그러니까 그 보상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뭐 마데나 산맥 같은 레벨 종속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예. 그게 이런 이유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던파가 예전부터 접속하면 바로 뭔가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람을 모으고 파티를 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던전을 제작할 때는 파티 플레이를 너무 강제하지 말자. 라는 기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예. 난이도를 세분화를 해서 싱글로 가더라도 뭐 파티로 가더라도 다 적당한 난이도로 선택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퍼를 고려했을 때 최하위 난이도와 최상위 난이도는 엄청나게 밸런스 차이가 사실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여러 개의 난이도를 추가를 하게 됐고 또 많은 난이도 만드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 만들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좀 히어로즈 모드의 부활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히어로즈 모드의 부활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은근 예측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오늘 진짜 딱 나오네요. 이거를 예측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벤트 보고 하셨더라고. 아, 진짜 놀랐어. 이거를 유추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또 싱글 플레이가 네. 왜냐면 싱글 플레이 선택지가 상당히 좀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버퍼의 데미지 성능도 한번 좀 강화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한번 더 강화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요 여러 개 버퍼 싱글 플레이까지 뭐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 뭐 이거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쭉 네네. 한번 해주셨는데, 근데 히어로즈 모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름 듣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게 기존 던전보다 이거 난도가 엄청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맞아요. 어차피 뭐 난이도 추가해야 된다면 그럼 높은 난이도에서는 좀 새로운 패턴도 추가하고 뭐 플레이도 좀 더 긴장감 있게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레벨업을 하면서 강해진 만큼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장비를 맞추면서 이렇게 또 정복해 나가는 또 그런 재미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그런 재미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예전 히어로즈 모드처럼 히어로즈 난이도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패턴이랑 그런 패턴을 또 이렇게 공략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좀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이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이게 도전 의식을 불태우시는 많은 분들이 보이는 채팅창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만나볼 거는 그 입장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던전의 그 입장 시스템, 그 정확히는 이번에 추가되는 이 상급 던전들의 입장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용어를 좀 정해야겠네요. 상급 네. 던전이라는 표현을 쓰였거든요. 네, 그게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구분인데 저희가 네. 그 마대 산맥 그리고 오큘러스, 검은 요록 뭐 이런 일간이나 주간으로 입장 제한이 조금 어려운 던전들 그런 던전들을 의미하는 기준이고요. 예. 이번 만렙박장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코드하고 파괴된 죽은 자의 성이 그 상급 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던전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숙제라고 얘기하는 플레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고민을 한 결과로 이 입장의 수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입장의 수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돌지 않으면 좀 손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와서 이제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이 강제적인 어떤 피드백이 좀 숙제라는 느낌을 강하게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의 수라는 게 플레이 목적이나 뭐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또 한 판 한 판의 보상 측면의 이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이 좀 필요도 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 근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입장의 수가 있는 던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요. 네. 네, 뭐 레이드 같은 경우야 또 입장의 수 제한이 이 선발 때, 네, 그 퍼스업 올라가면 다 해보고 처음 업데이트 딱 된 날, 네, 경험자만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완전 선발 때들 그리고 형님들, 네, 그리고 이제 느긋하게 천천히 들어오셨던 이 후발 때의 네. 격차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네. 네,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제 입장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입장의 수 제한 때문에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은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의 수를 제한하는 기존의 시스템은 이 레이드 같은 이 대규모 콘텐츠에 좀 한정을 하고요. 그 외의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입장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네,